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수사가 있습니다. 공공수사부하고 그다음에 형사육부 두 가지 수사가 있는데, 공공수사부는 이제 조명현 씨 법카,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 특활비, 그리고 이제 배소연의 채용 월급 자체가 이제 국고 손실이 아니냐 이 문제, 그리고 이제 관용차를 김혜경이가 이제 자기 차처럼 이용한 관용차, 그래서 배소연이 월급 3억, 관용차 5천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천, 법카 2천, 총 이제 3억 9천의 국고 손실, 이거는 이제 조사를 공공수사부에서 하고 있고, 이거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이재명의 자금을 종합적으로 흐름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형사육부에서는 이제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하고 이제 KH그룹에서 대선 때 첫날에 1억 5천에서 2억까지 전부 임원들이 1,000만 원씩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수사가 저번 달까지 돼가지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혜경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둘 다 이제 들어와라, 날짜를 한 5개씩 주가지고 7월 4일 날 들어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처음에는 생각하고 무시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이제 변호인 통해서 8월 18일 이후에 들어오겠다, 8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답변을 의견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수사, 이재명의 모든 어떻게 보면 김혜경하고 이재명의 자금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뭐 업무 추진비나 법카나 배소연의 월급까지 다 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재명, 김혜경 가족의 비자금 포함해서 이런 이제 국고 손실, 횡령, 이 사건의 3명의 여성, 3명의 여성이 키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족치돼요. 이재명이나 김혜경은 이제 아주 추궁하기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변호사들 거물급 딱 옆에 앉아서 또 이재명 대표니까 검사들이 마음대로 족치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한번 마지막 거치고 기소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밑에서부터 족치 나가는 거예요. 이재명의 모든 자금을 다 가지고 실제 집행하고 관리하는 3명의 키맨이 있다. 제일 위에 이제 김현지 수석 보좌관입니다. 김현지 보좌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재명이 변호사 때부터 자금 관리하고 우리 그때 건물도 4개나 가지고 있는 배소연, 이미 처벌하면 됐잖아요. 법카로 실무 배소연.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방송을 특집을 했는데, 이재명 밑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실제 돈을 들고 집행하고 이게 보내주고 뭐 하는 공무원으로 비서실에 오현아, 오모씨라고 하죠. 오현아는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체포영장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3명의 여성이 보좌진이 키맨이다. 그 중에 가장 위는 이제 김현지로 봐야 됩니다. 김현지는요, 지금도 이게 보좌관으로 가장 실세다 봅니다. 옛날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 도망 다닐 때 뭐 교회 지하에 숨어 있었다더니 실제 여자 집에 숨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김현지를, 이름을 김현지라고 쓴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게 여자 집에서 숨어서 도피 생활했다. 이거는 이제 김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별명이 보통 이제 시중에서 김현지는 이제 김부선의 표현에 하면 후궁이고, 김혜경이가 중전이니까 김현지는 이제 후궁이고, 배소연이는 이제 상궁 중에 시녀 중에 좀 높은 상궁이고, 그 다음에 오연아는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시녀, 무술이보다는 좀 높겠지. 진짜 시녀고, 그 다음에 배소연이는 상궁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김현지는 후궁, 그 다음에 김혜경은 중전, 뭐 이런 데 우스갯소리가 뭐 검찰이나 수사, 법조계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뭐 성남에도 파다합니다. 김현지하고 이재명의 관계는 제가 옛날에 최윤길 회장 변호할 때 자세하게 많이 듣고, 옛날부터 김현지 이분이 시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뭐 그걸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런 소문들이 있고 분명한 거는 이제 그 김부선이가 그렇게 그 이름은 안 밝혔지만 폭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좌관으로 있고 그리고 옛날에 이재명 소환 왔을 때 의원님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김현지입니다. 근데 김현지가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미완의 수사인데 옛날에 진짜 이거 캐비넷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캐비넷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강백신 검사가요. 강백신 검사가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장 할 때요. 3부장 할 때 그 김용을 구속한 게 강백신입니다. 강백신 검사 대단합니다. 2022년에 시사저널이 뽑은 차세대 리더 100인에 들어간 게 강백신 검사예요. 시사저널 2022년에 차세대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 리더 100인 중에 법조 대표로 강백신 검사가 들어갔는데 강백신이가 이제 그 김용을 수사해서 구속했잖아요. 근데 김용이가 8억 얼마를 받았잖아. 유동규 씨하고 그때 남욱 받았잖아요. 이 돈을 어디 썼는가 추적하면서 이제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이재명한테 흘러갔다. 이걸 이렇게 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용 사건 하면서 이제 강백신 검사가 이재명의 가족들 모든 계좌를 영장을 통해서 다 압수해가지고 분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김용만 구속하고 이재명까지는 못 가고 반부패 1부장 옮기면서 지금 성남에 가 있잖아요. 강백신 검사가. 지금은 이제 그 반부패 3부의 캐비넷에 있을 텐데 김용 관련 건으로. 그때 보니까 아주 이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가 수사하다가 캐비넷에 있는데 아마 다시 곧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이 있었냐. 이재명의 계좌를 다 봤더니 이재명이가 2021년에 이재명이가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인출을 하는 겁니다. 계좌에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인출하느냐. 이재명이가 원래는 이제 그 현금이 전혀 없었는데 재산 신고할 때. 근데 2021년에 갑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3억을 인출해요. 이렇게 2021년에 이재명이가 자기 계좌에서 현금으로 3억을 인출한다. 그럼 현금이 3억 있다 이렇게 되잖아, 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2년에 경선하니까 경선하려면 기타금도 내고 또 방도 없고 사무실 없고 돈이 드니까 그 현금을 2억 7천을 다시 이재명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근데 입금할 때 누가 했냐? 그때 조명현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자기하고 배소연이가 이재명 집에 가서 현금 봉투를 주길래 김혜경이가 이걸 받아서 다른 공무원식에서 농협에 1억 5천을 입금하고 그 확인서를 다시 조명현 씨가 받아서 건네줬다. 근데 그 지시를 그때 김현지가 하고 배소연이가 심부름했다. 그 조명현 씨는 이제 진짜 잔심부름한 거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2021년에 3억을 현금으로 빼가지고 장롱에 1년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 말로는 장롱에 있는 돈, 인출한 돈을 2억 7천을 다시 그 농협 계좌로 이재명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그가 경선을 기타금 내고 치렀다. 근데 그 현금을 받아서 입금시킨 게 총지휘관이 김현지고 그 다음에 심부름은 배소연이 갔는데 그때 조명현 씨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 확인서 같은 거 받아서 입금했다는 이걸 전달했다. 그러니까 배소연을 따라다닌 거죠. 조명현 씨가. 이걸 강백신 검사가 수사하는데 자 보십시오. 계좌에 있는 3억 계좌에 있다가 그냥 선거 치르면 바로 그냥 계좌에서 계좌 거래해서 2억 7천 그냥 기타금 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미리 현금으로 3억을 빼놨다가 장롱에 3억을 보관하다가 다시 그 2억 7천을 다시 입금한다? 선거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롱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인출하고 현금을 그렇게 많이 입금하면 FIU 다 이게 통보가 되죠. 1,000만 원만 입금해도 통보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왜 가만히 계좌에 있는 돈 그대로 있다가 선거 때 그냥 기타금 내고 비용 쓰면 되는데 굳이 2021년에 3억을 현금화시키고 인출하고 그 다음에 그 2억 7천을 다시 현금을 가지고 계좌로 다시 입금한다. 이걸 강백신 검사는 어떻게 봤느냐? 참 이게 역시 검사는 검사예요. 어떻게 봤냐면 이게 그 3억을 인출하면 현금이 그 현금이 이 현금인지 입금할 때 이름표 있는 건 아니죠. 뭐 현금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표를 딱 표시해 놨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때 한참 변호사비가 들 때 2억 5천 이상 썼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3억을 빼서 일단 그걸 변호사비나 돈을 이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신고할 때는 현금이 있다고 신고를 해. 왜? 현금은 써도 모르니까. 현금이 집에 있다고 신고를 해놔요. 그러고 나서 김용이 가져온 3억으로 돈을 이렇게 바꿔치 가지고 이 3억 가지고 다시 이재명 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야 내가 인출한 증거 있고 내가 3억 있다고 재산 신고했지 않냐? 그 돈 내가 입금한 건데 뭐가 법적으로 문제냐? 이렇게 잡아떼고 해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식에 전혀 안 맞는 거래잖아요. 따라서 이게 신종 요즘 뇌물수법이라는 거예요. 알리바이, 돈에도 정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좌에서 뭐 3억을 현금으로 인출해. 그럼 인출한 증거를 딱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3억을 신고를 합니다. 나 이런 재산 있다. 그리고 3억을 써. 별로 쓴지 안 쓴지 모르니까. 왜 재산 신고한 데서 뭐 집에 와서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쓰고 나머지 뇌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복원하고 있는 돈이라 해가지고 입금을 시켜. 그러면 완벽한 범죄 아닙니까? 이걸 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3억이 김용 돈이 아니냐 입금시킨 게. 왜? 이재명이가 인출한 거는 변호사비나 이미 돈이 많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이까지 아직 미완성의 수사예요. 이재명의 비자금 고 3억하고 천화동 1호 428억 이런 게 아직 미완성의 캐비넷에 들어있는 수사인데 하여튼 제가 중요한 거는 그때 현금을 다 가지고 이게 옮기고 입금하고 한 게 김현지고 그 다음에 배소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명이 이재명이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해야 돼 말이에요. 이번에 배소연이는 어차피 피의자니까. 근데 김현지까지도 저는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왜 그때 2억 7천 입금시킬 때 김현지가 한 게 맞으니까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연하는 이제 말 그대로 잔신부는 그때 비서실에 진짜 있으면서 이제 조명현 씨가 뭐 일제 샴푸 사오면 자기 카드 쓰면 야 현금 몇만 원 보내주라 이런 식으로 이게 시킨 대로 돈 거래를 하고 이자가 오라는데 검찰 안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로 수사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이게 아주 큰 돈을 뭐 관리하진 않겠죠. 근데 이재명이가 주로 쓰는 거 카드 깡하거나 바꿔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오연하 씨가 다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법카 수사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으로 수사한 오연하 씨가 키맨이고 그 외에 지금 배소연이는 공범으로 압수의 영장에 3명이 돼 있으니까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거고 이미 공직선거법 처벌됐으니. 근데 저는 김현지까지 수사해라. 그 이유는 2억 7천을 현금으로 받아가게 입금했는데 그 2억 7천이 어떤 돈인지 모르잖아. 이게 1년 전에 이재명이는 빼난 돈이 하는데 그러고 엄마 돌아갔을 때 받은 돈에 빼난 돈이라 하는데 실제 보니까 2021년에 한 3억 정도를 현금으로 빼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변호사비도 떳떳하면 그냥 계좌로 500만 원, 1000만 원 보내주면 되잖아. 왜 무리하게 3억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고 이걸 장롱에 여놨다가 다시 선거 기타금 내고 사무실인데 다시 그 3억을 2억 7천을 그중에 입금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래고.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바로 이제 그 입금한 돈은 오히려 김용만한테 흘러간 돈이 아닌가 이렇게 추적하다가 지금 캐비넷에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억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어디 썼을까? 쓰려고 인출했겠지. 그걸 장롱에 해놨다가 내년에 쓰려고 인출하겠습니까? 제가 계좌에 돈 있는데 내년에 돈 들어갈지 모르니까 미리 올해 현금으로 3억 빼놔야 되겠다. 그 장롱에 놔놨다가 내년에 쓸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요. 재산 신고할 때 현금으로 있다는 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현금으로 들고 있는지 없는지. 왜 현금으로 인출해가 있다고 해놓고 신고는 해놔. 그리고 그 돈을 써. 그 다음에 다른 뇌물을 받아가 다른 현금, 그때 그 현금이 이거다가 입금시키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잡아냅니까? 앞으로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김현지하고요 까지 조사를 했는데, 배소연하고 뭐 오현아는 이미 조사가 다 됐고요. 이번에 이재명 들어오면 뭐 어차피 수석 보좌관이고 아마 실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현지 역할이 제일 크고, 지금 민주당이 뭐 누구든지 만나가 야 너 실세 누가 제일 실세니? 전부게 물어보면요 패널들 있잖아요. 그 막 이재명 밑에 비서실에 근무하는 패널들 별의별 이재명 보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김현지가 최고 실세입니다. 김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꼬리가 잡힌 게 바로 이제 2022년 경선할 때 기탁금하고 이제 사무실 김현지가 2억 7천을 이재명 농협계좌로 입금한, 이게 아마 자금 관리에 저는 상당히 그 구체적인 유력한 단서다. 앞으로 이 세 명 김현지, 배소연, 오해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빨리 8월 18일 자국에 미뤘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죠. 뭐 8월 18일 되는 자기 간다고 했으니 빨리 이재명 소환하면, 야 거기에 그 쪼개기 후원까지 두 개가 또 기소되면 이거는 이제 병합도 안 되죠. 신진우 부장 쌍방울 대북 송금에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 왜? 김혜경이도 있고 배소연도 있는데 공범자도 많고, 이거는 이제 성격이 다르죠. 좀 내용이 틀리잖아. 대북 송금하고. 따라서 이게 다른 부에 배당되면 재판이 몇 개 되겠습니까? 이재명 재판이 몇 개 될까요? 수원에도 2건, 서울에도 2건. 이러면 이게 주 4회 재판이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